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2020년 5월 5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지금 시간은 오전 1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네, 이 전 정리에서 뭘 했냐면 보와 기둥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둥 정리 들어가기 이제 시작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거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정리를 하면 하다가 그 하중 제하 속도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하중의 제하 속도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 왠지 오늘은 10분 안에 정리하는 걸 그 목표 맨날 10분, 그죠? 10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10분.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정리할 때는 맨날 너무 물론 전 쓸데없다고 생각 안 하지만 너무 이리저리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핵심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중의 제하 속도. 저희가 콘크리트 이렇게 강도 응력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곡선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좀 더 각도해서 그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임장은 뭐 이렇게 해서 파괴되고, 그래서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도 정리를 했고, 이제 철근과 같이 그릴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니까. 근데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은 보통 어떻게 돼요? 실험실에서 이제 공시체를 쭉 누르는, 그죠? 이렇게 쭉, 원래는 이렇게 돼 있겠죠? 판에다가 뭐 공시체를 실험대에다 올려놓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하려고 쭉 가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해서 이렇게 곡선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공시체 강도가 뭐 FCK로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를 뭐 FCK로 할 텐데, 그쵸? 그러면 이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거는 결국 이 공시체는 굉장히 몇 분 안에 깬다고요. 이거를 뭐 몇 분 안 걸려서 쭉 누르죠. 즉 이 실험실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실험실 강도는 제하 속도가 어때요? 빠릅니다. 제하 속도라는 건 하중을 가하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제하 속도가 빠르다. 그쵸? 제하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그런데 but 실제는 콘크리트 쭉 파괴되잖아요. 실제는 이렇게 빠르지 않을 거잖아요. 건물이 쭉 몇 년 동안 이렇게 서 있죠. 몇 년 동안 이렇게 서 있고 한데, 이거를 쭉 여기다가 뭐 부서질 때까지 힘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쵸?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지진이 오건 아니면 뭐 그렇게 하중이 올 때 천천히 온다고. 천천히 이렇게 한 번에 실험실처럼 쭉 뿌개는 게 아니고 계속 하중이 있다가, 그쵸? 물론 이렇게 충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실제는 이렇게 실험체처럼 이렇게 실험실 강도처럼 이렇게 뭐 빠르게 가력하는 상황이 아니다. 즉 실제는 제하 속도가 느리다. 생각해 보시면 되죠. 실제 건물 세워놓고 막 이렇게 빠르게 뭐 하중을 쭉 증가시키면서 늘리지 않잖아요. 그죠?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근데 우리가 설계할 때 이 공칭 강도죠. 설계 공칭 강도. 실험실 뭐 이게 몇 개 실험실 할 때 이 공시체를 뭐 몇 개, 뭐 3개, 뭐 몇 개, 뭐 몇 쌍,
몇 쌍이라고 하나요? 뭐 기준이 있죠. 이것도 실험 그 가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공시체 테스트할 때. 그래서 뭐 표준 편차랑 이런 걸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몇 FCK가 몇이다 뭐 이런 거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시체 실험실에서 깨는 거는 빠르게 가력한다. 그러면 이거 알겠어요. 가력 속도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얻는 FCK는 이 응력 변형률 우리가 자주 보는 응력 변형률 곡선은 어떨 때? 제하 속도가 빠를 때. 이런 곡선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해보셨다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보통 공시체를 깨면. 그런데 그러면 느릴 땐 어떻게 되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력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중요한 건 요게 가력 속도 빠를 때 얘가 가력 속도 제하 속도 느릴 때 요거는 실험실 우리가 보는 실험실 강도고 이 가력 속도는 느린 거는 실제 이렇게 되겠죠. 즉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공시체를 깰 때의 강도보다 아마 실제 건물이 가지는 그 강도는 어떨 거라고요? 더 작을 거라고요. 그죠? 작을 거라고요. 그 강도 자체의 편차 있는 거를 제외하고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 가력 속도가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천천히 이게 빠르게 그냥 쭉 공시체를 부시는 게 어떻다고 강도가 더 크게 나온다고요. 그럼 저희가 설계할 때는 안전하게 설계하려면 이 실험체 이 공시체를 부신 그죠? 가력한 이 강도를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설계할 때? 그게 보수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왜냐면 저희는 안전하게 설계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건 이렇구나. 가력 속도에 따라 제하 속도, 그죠? 제하 속도에 따라서 강도가 실제로는 더 안 나오겠구나 정도. 그게 더 안전한 설계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시는 거.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로 본다? 한 0.85의 FCK 정도 본다고요. 설계할 때. 이거 그러면 이게 그 등가응력 블록이 0.85냐? 아니고 어떤 압축력을 압축 강도에 있어서 그죠? 쭉 가력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빨리 끝낸다고 했죠. 보통 축강도 PN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철근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이 4개만 있다고 하고 요 철근 면적을 뭐라고 할까요? 철근 면적 합을 AST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4개 있는 거. 그리고 요 콘크리트가 AC라고 하겠습니다. AC는 뭐예요? 전체 단면적 AG 그로스에서 AST를 뺀 것만큼. 그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축강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FCK가 그 공칭 강도고 곱하기 콘크리트 면적만큼 플러스 철근의 강도 FI. 그죠? 이 딱 철근은 이렇게 꺾이는 여기가 FI죠. 철근 강도에다가 곱하기 AST를 하면 축강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죠? 즉 여기 AC는 여기다가 빼기 철근의 면적 뺀 것만큼 콘크리트의 면적에다가 콘크리트 강도 더하기 축강도니까 지금은 철근의 항복 강도에다가 곱하기 철근 면적 하면 축강도 나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뭐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FCK는 어떻다고요? 네, 이게 아니고 제하 속도를 빠르게 가력한 거고 아마 실제는 이렇게 천천히 제하되면 강도가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가 설계에 또 이걸 어떻게 고려한다? 여기다가 FCK를 쓰는 게 아니고 0.85 FCK를 쓴다고요. 그죠? 이게 실제 축 강도가 되겠죠.
그쵸? 이게 실제 축강도가 됩니다. 아, 그렇다. 그죠? 이렇게 고려된다. 요거는 등가응력 불호가 0.85가 아니다. 0.85라는 숫자가 저희가 많이 보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여기 뭐 강도 저관계수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제하 속도에 따른 영향 안전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일단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계할 땐 어떻게 되냐? 여기에다가 이게 PN에다가 곱하기 뭐하냐? 강도 저관계수를 곱합니다. 요게 이 0.85는 실제 이 축강도를 어느 정도 고려한 그냥 이 강도 저감계수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건물 그죠? 천천히 지속하면 0.85 FCK만큼 발현될 거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고 강도고 PN에 그냥 포함되는 거고 여기다가 설계할 때는 강도 저감계수 곱합니다. 그쵸? 이렇게 끝나냐? 충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또 뭐까지 곱하냐? 최소 편심까지 곱해서 뭐 0.8에서 0.85 곱합니다. 이게 0.8이 띠철근일 때, 나선철근일 때는 조금 더 좋습니다. 나선철근이 강도 저관계수도 그렇죠. 강도 저관계수도 0.65에서 0.7 여기 강도 저관계수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 PN은 이 0.8은 뭐라고요? 실제 PN에 들어가는 거. 그쵸? 가력속도 차이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0.85 FCK로 본다. 우리가 어떤 믿을만한 수치, 콘크리트 강도의 충력에 대해서 믿을만한 수치는 0.85 FCK로 보겠다. 라는 게 여기 들어가고 설계할 때는 그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강도 저관계수도 곱하고 최소 편심도 곱하고 왜냐면 기둥 같은 거에 완벽히 충력만 딱 작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죠? 약간 시공상의 오차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살짝씩은 좀 편심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충력은 기둥이 그냥 무너지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안전율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쵸? 근데 이 0.85는 사실 안전율의 개념보다는 실제로 그 어떤 제하 속도의 영향을 고려한 0.85 FCK가 되겠다. 뭐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안전율일 수 있지만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중의 제한 속도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고 이거는 기둥의 강도에서 이런 영향들이 고려된다. 그리고 이것은 뭐랑은 다르다? 네. 등가응력 블록에서의 0.85랑은 사실은 지금은 다르다. 등가응력 블록은 그죠? 압축력에서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을 등가로 변환할 때 사용됐던 요거였고 지금 여기서 0.85는 무조건 그냥 등가응력 블록은 아니고 하중의 제하 속도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0.85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